그럼 이제 우리 고전소설을 여러분 들어갈 텐데 우리 참고삼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잠깐만 자 84쪽서부터 자 86쪽까지가 작자미상 박태고전 미안해 이게 출처가 없는데 이게 2022년도 수능이야. 2022년도 여러분 수능 문제고 그 다음에 87쪽은 쌤하고 했었지. 이건 현대소설이니까 여러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자 90페이지가 여러분 뭐냐면 이게 수능하고 평가원 역사상 가장 길었던 문학지문이야. 봐봐 비문학 지문에 소설 2개가 결합돼. 근데 내가 얘기했지 소설이 올해 산문복합으로 나오면 극문학하고 현대소설이든지 이렇게 고전소설 2개가 바뀌어. 그걸 여러분 감안해줘야 돼. 자 문제는 여러분 5문제가 있어. 자 시간은 여러분 넉넉히 줄 테니까 13번에서 17번 그 다음에 5번에서 8번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도록 하고 아 잠깐만 야 우리 87쪽 나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박태도전하고 이생규장전 저 이생규장전은 너희들 아는 사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풀기는 편할 거야. 자 2지문 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자 들어갑시다.
이제 이생규장전 나가면 좋겠다.
의왕고등학교 얘가 내신이 1.9몇 정도 된 친구인데 수시를 다 떨어졌어. 수시를 다 떨어졌어.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랐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재수를 하는데 국어도 모의고사 2 극상 정도 나왔으니까 뭐 정시도 못 본 게 아닌데 아무래도 수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학 쪽에서 조금 빈 구멍이 좀 나서 이렇게 그렇더라고. 수시 준비하는 사람은 수학 놓치지 말고 이 친구가 쌤 전 무조건 EBS 정리수업은 쌤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몰래 앉아서 듣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야, 솔직히 이생규장전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문제 풀기가 조금 편할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전소설은 예외 없어. 무조건 EBS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EBS를 그냥 거기에 나오는 소설들은 탈탈탈탈 털어야 돼. 근데 올해 고전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EBS가 아까 말했지만 장편 소설이 되게 많아. 뭐 숙향전이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갈등 고전 정리해줄 테니까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박태고전서부터 봅시다. 박태고전. 이 박태고전도 쌤하고 이제 이 수업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쌤 그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있어. 이 박태고전 찍어줬던 영상이 있는데 박태고전 같은 경우는 단편이라 내가 따로 그러니까 파이널에서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어. 근데 일주일 전에 실록과 관련된 출제 교수가 들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애들한테 박태고전을 마지막에 찍어줬던 그래서 별표 3개로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있는 박태고전은 실제로 이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있었다. 그런 소설을 바탕으로 해. 그래서 실록 출제 교수가 그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근데 인강생들 중에서도 박태고전을 찍어줬던 쌤들은 진짜 한 명도 없었어. 너희도 처음 들어봤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이 하여튼 하나도 한 소설들은 다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우선 문제를 습파. 서술상 특징 문제가 없지? 그럼 일단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8번 문제 보기를 먼저 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을 보는 거야. 자 8번 문제 보기를 딱 보고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읽으면서 어때? 이 보기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지. 일단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둘이지. 보기를 보다 알잖아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박태고하고 임금이야. 그럼 이제 보기 옆에다가 이 작품은 자 박태고하고 임금하고 갈등을 하는구나. 여기서 고전소설의 팁하나만 가르쳐줄게. 고전소설에서 상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윗상자 무조건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야. 예외가 없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보기 첫째 줄 오른쪽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임금이 어때? 부당하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박태고가 이 부당함에 저항이 되잖아.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임금이 이겼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박태고는 어때? 패배를 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가야지.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도대체 임금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박태고가 갈등을 하고 박태고가 져서 어떻게 되는지 이 갈등을 여러분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고 8번 문제를 바로 풀어.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읽다 보니까 자 임금이 어떤 잘못을 범했니? 중전. 그죠? 중전을 폐위를 했잖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박태고는 그거에 간언을 올린 거야.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오케이? 근데 결국은 어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이 정도는 돼? 그래서 박태고는 어때? 귀향을 보내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85페이지 자 6째 줄 잠깐만 읽어볼게. 이날 대감은 여기서 누구야? 박태고의 아버지야. 오케이? 판서, 노법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해갈세. 문제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과천은 박태고가 유배를 가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장한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매듯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할 없더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 봐봐. 초록내로 극진이 한 후에
체단으로 연습하고 도로 집으로 돌아와 장사를 지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박태호가 귀향가는 도중에 뭐 했구나? 장사를 지냈다라는 말은 뭐 한 거야?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어때? 펼쳐지는 거지. 자, 그리고 바로 8번 문제를 가자. 제발 좀 끊어, 답지를. 자, 그러면 8번에, 자, 5번 답지를 잠깐만 보자. 이제부터 8번에 5번 답지. 정답률 66이야. 틀린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 자, 첫 번째, 1번 공식. 자, 얘들아, 보기 문제 1번 공식이 뭐지? 뒤에 게 보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봐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를 보니까 둘째 줄에서 패배했지,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시. 그러면 5번 답지 뒷부분에서 보기의 내용과 어긋나는 거 느껴져? 뭐? 구군을 회복한 영웅. 그럼 얘들아, 구군을 회복했다면 박태호가 지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잖아.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해도 틀렸고, 자, 5번 답지 이렇게 풀어도 돼. 자, 5번 답지가 태고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요. 얘들아, 선생님이 편집자적 논평 찾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기억나? 작은 큰 따옴표가 없는 부분, 즉 직접 제시 부분에 영타법이나 서리법이 쓰이면 무조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했지. 기억나죠? 에이, 얘들아, 편집자적 논평 이거 수업해서 3인칭 소설에서 직접 제시 부분에, 즉 큰 따옴표가 없는 부분에 영탄이나 서리법이 쓰이면 무조건 편집자적 논평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고, 자, 지문 봐봐. 지문 84쪽 맨 왼쪽 봐봐. 맨 밑에 이때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자조문에 장한 백성이 니 아니 낙루하리요. 됐어? 대충 무슨 뜻이니? 장한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런 얘기지. 얘들아, 낙루하리요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이면 편집자적 논평이야. 또 밑줄 거. 1억으로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요. 그럼 어때? 편집자적 논평이 반복했지? 그런데 5번 답시다. 태고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냈지? 근데 그 부분은 태고에 대한 백성들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해가요? 그럼 전혀 앞뒤 논리도 맞지 않잖아. 그럼 보기 문제 푸는 1번 공식과 2번 공식에 의하면 답은 5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자, 5번이 여러분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5번 문제서부터 가는데 부탁할 게 여러분 하나 있어. 5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8번 문제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내가 너희들에게 고전소설의 줄거리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거야.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수는 없겠지. 이건 여러분 질문일 거야. 근데 요즘 고전소설의 인치문제 트렌드가 뭐냐면,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자, 5번에 4번 답잖아. 상이 아이들에게, 자,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이제 물고 쭉, 예를 하나 들어줄게. 3번 답부터 보자.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쥐고도 내려 초종례를 극신이 됐다. 이거 틀렸지? 왜? 전체적인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어때? 자, 비문학으로 얘기해볼게. 인과관계가 바뀐 거 아니야? 왜? 초종례를 극진이 지내고 어때? 집으로 옮겨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요즘 고전소설의 인치 문제가 아예 그 내용 자체가 지문에 없는 게 아니라 비문학처럼 인과관계만 살짝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봐, 답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어때? 주어수로는 다 맞아. 중간계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신청이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는데 답지에는 신청이는 빵을 먹고 학교에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얘는 어때? 디테일하게 풀어줘야 돼. 특히 고전소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얘들아? 문학에서 어때? 맨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 시간이 급하니까 일치 문제를 어때? 급하게 풀고 만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자, 그것만 여러분 주의하면 돼. 자, 5번 문제의 답은 2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 자, 나머지 선수들은 다 틀렸어. 자, 6번 문제.
자, 밑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자, 6번에 읽어 놓을게. 근거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이거 맞을 수도 있어. 왜? 박태고를 목에 가두라! 근거에 가두라! 분명히 임금의 명령이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 봐봐.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얘들아, 한 곳은 딱 같이 거기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지. 근데 여기서 아이들에게 내가 임금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번이 틀린 이유는 앞에 건 맞는데 어때? 뒤에 게 여러 번 틀린 거야. 자, 됐죠? 자,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자, 1번이 여러 번 답이 되겠고요. 자, 7번의 답은 답만 같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자, 다음. 자, 13번에서 17번. 자, 극문학 비문학에 자, 소설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소설은 아니라 이게 이 작품의 전부야. 되게 짧아. 이게 여러분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 단군 신화처럼 짧은 설화야. 이런 게 여러분 어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EBS에 나오는 설화는 공부는 안 할 텐데 이렇게 챙겨서 나올 수 있으니까 줄거리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 자, 그런데 약속 하나만 해, 얘들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니까 보기 문제가 하나도 없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문학이 보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자, 약속. 앞으로 비문학하고 문학하고 엮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문학을 보기로 가. 근데 비문학이 솔직히 이렇게 길지는 않아. 많아봐야 여러분 어때? 10줄 정도 되는데 이때 여러분 좀 특이하게 길게 나왔어. 5점 여러분 감안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 가를 먼저 읽겠지. 자, 그리고 가를 읽으면서 자, 오른쪽 5째 줄을 줄거. 오른쪽 두 번째 단락 5째 줄을 줄거. 즉, 기억 바로 위에 줄. 자, 기면 가모는 벼슬에 대한 기면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행희생으로 응답하고 기면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됐어? 그럼 얘들아, 특별한 갈등은 없지. 하지만 분명히 기면 가모가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잖아.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 자, 니은에서 두 줄만 올라가서 밑줄 봅시다. 이생규장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혼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될 것이다. 계속 밑줄.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기를 통해서 이생규장전은 자 보세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뭐의 관계를 다뤘어? 세계의 관계를 다뤘지. 자, 그럼 우리 이생규장전 아는 사람은 잠깐만 얘기해볼게. 잠깐만 생각해봐. 이생규장전의 갈등이 3개야. 처음에 여기 봐. 이생하고 최랑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최랑의 부모가 어때? 반대. 오케이?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질문에 들어보면 어때? 그 부분이 아니야. 자, 두 번째 혹시 기억나? 전쟁통에 최랑이 죽어. 오케이? 그런데 좀비로 다시 태어나지. 그럼 이거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지. 왜? 전쟁 때문에 개인이 죽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뭐지? 개인 대 운명. 왜? 운명이 돼서 다시 올라가야 돼. 하지만 이거는 어때? 거스를 수 없었지.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운명론적 세계관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1쪽 문제 보기가 91쪽 여기 다작품이 어때? 세 번째 갈등과 관련된 건 알겠지. 얘가 어때? 시간이 돼서 어때? 돌아가야 되잖아. 이생규장면을 알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때?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개인 대 세계야. 이 세계라는 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이생규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이걸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먼저 읽는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개별적인 문제를 먼저 풀고 복합적인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일단 15번 문제에서부터 먼저 가자. 15번. 자, 기억을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얘들아, 기억은 가에 있지. 자, 집중. 그럼 이 문제 이렇게 풀어.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거야.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기준은 자, 이 문제도 어때? 둘로 끊어 빨리. 자, 장면은 크기지. 얘들아, 보기를 참고하여 내지는 기억을 참고하여 이런 문제는 무조건 답지를 둘로 끊어. 자, 그럼 1번 기준이 뭐였지? 뒤의 내용이 보기의 기준에 맞아야지. 자, 근데 기억 봐봐, 기억. 기억이 뭐니?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이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면은 벼슬을 하고 싶었지. 아, 이거지? 벼슬을 하고 싶었는데 벼슬을 못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처가 응답을 시켰지. 그래서 어때? 범을 등장시켰어. 범이 여자를 변신해. 서로 사랑해.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 범이 자기를 죽이세요. 그럼 벼슬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잖아. 그러면 야, 얘들아, 아무리 봐도 기억과 관련지어서 2, 3, 4번은 아니지. 왜? 부처에 대한 말이 없잖아, 얘들아. 야, 기억을 참고했으면 반드시 부처라는 말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5번은 오답인 게 부처가 남녀의 기이한 만남에 감동하는 게 아니지. 이 만남을 주선한 게 누구야? 부처잖아. 그럼 5번 걸러지고 15번 문제에 나오면 몇 번? 1번. 그럼 얘들아, 오래 걸리면 안 돼. 왜? 기억이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였기 때문에. 이해 가니? 자, 그럼 뒷장은 뭐야? 자, 다의 구현대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얘들아 16번 문제는 보기가 없지. 그럼 얘는 어때? 지문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보자. 자, 답지 둘로 끊어. 자, 답지 둘로 끊어. 자, 끊었지?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제도 앞이 지문의 내용이고 뒤에 게 독자의 감상인 거 알겠지? 맞아? 그런데 얘들아 이 문제는 감상 문제인데 보기가 없잖아. 그 보기가 없으면 몇 번 공식 못 써먹어? 1번 공식 못 써먹지. 아니 얘를 부기할 보기가 없으니까 그럼 2번 공식이 뭐야? 앞뒤 논리를 따져야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정답인지 70배야. 자, 4번 같이 봐. 둘로 끊었지? 최랑이 이상에게 3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처음에 부모가 반대했을 때는 결혼을 했고 심지어 어때? 죽었을 때도 살아나서 사랑을 이뤘지. 하지만 더 이상 3번째 이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알겠어? 그게 무슨 여주인공의 의지야. 이제 여주인공이 어때? 좌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어때? 나중에 남자 주인공도 이생도 따라서 죽잖아. 그래서 16번 문제에 답은 2번 공식 가지고 나오는 거야. 답은 몇 번? 4번. 쌤이 마지막으로 이 지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 갑시다. 자, 다에서 구현된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지. 자, 그런데 요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 자, 끊어봐. 답지. 구도는 2번은 능동적 여인상은 3번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추구는 4번 이원적 공간구도는 5번 시각 애정교류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것은 그렇지.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되게 특이한 게 이 문제도 딱 봐봐. 다에서 구현된 니은이지. 자, 집중. 그럼 니은은 복이잖아. 그럼 이 문제도 결국은 어때? 니은을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얘들아 얘는 지금 특이한 게 여기 봐. 얘네 둘의 순서가 바뀐 거 알겠어? 지문의 내용이 오히려 어디에 나와? 뒤에 나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뒤가 감상이야. 그러니까 1번 가치가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 1번 가치만 이생이 가산을 묻어둔 것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장면은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이다. 원래 이거야.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평가하고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어. 순서를 바꾼 거야. 그 눈치를 까야 돼. 자, 혹시 이거 보였니? 잠깐만 얘들아. 1번 답지에 이계를 체험하는 구도가 자, 저기 너희들 가를 잠깐만 봐봐. 가, 니은에 바로 다음 줄에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 보여?
자, 그 다음에 2번 답지를 봐. 2번 답지. 능동적 여인상. 이것도 니은 밑에 보여? 이것도 확인해줬어야 돼. 디귿. 금기에 도정하는 애정추구. 니은 뒤에 보여? 4번. 이원적 공간구도 보여? 보여. 5번. 희가 애정의 교류로 매개로 활용되는 것. 다 나와. 그럼 결국 여러분 뒤집으면 여기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감상은 다 어디에 있어? 보기에 있어.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야? 1번 공식 가지고 문제를 못 끝나는 얘기야. 그럼 이제 따져야 될 거. 앞뒤. 논리를 따져야 되겠지. 자, 이 문제가 얼마나 허무한 문제인지 봐봐. 자, 그러면 1번 답시 봐. 4대구 남성이 이게 동그라미죠? 이게를 체험하고 오는 구도는. 그럼 얘들아, 이게가 뭔지 알지? 야, 우리나라 고전소설에서 보통 이게는 어때요? 뭐 용구, 저승. 실제로 이 작품은 이게를 체험하는 구도가 맞은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신랑은 죽어서 죽은 저승의 주제잖아. 그런데 일반 답지 오른쪽 봐. 이생이 가산을 묻어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데서 나타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신랑이 죽기 전에 가산을 산에 묻어놨잖아. 집안의 재산을. 그래서 결국 그걸 찾으러 갔지. 그럼 얘들아, 1번이 맞으려면 어디가? 가산을 묻어둔 곳이 어디여야 돼? 이게여야지. 얘들아, 이생이 재산 찾으러 저승 갔어? 용궁 갔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산을 묻어둔 곳은 현실 세계잖아. 이게가 아니라. 생각 이해가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7번에 1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17번 문제라고 한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부탁해요. 이런 지금 여기 보기 문제가 봐. 17번 문제도 보기 문제고 15번 문제도 보기 문제고 좀 이따 할게. 13번 문제도 보기 문제야. 제발 순서대로 해. 일단 감상이 보기에 나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안 되면 앞뒤 논리가 맞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이제 13번, 14번 가자. 13번, 14번. 자, 17번 문제에 나온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가를 바탕으로 나와 가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자, 내가 오답 하나만 설명해 줄게. 1번. 그렇지. 제발 13, 15, 17을 끊어 있어야 돼. 자, 1번. 점에서지, 점에서.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소극성이라는 인물이 가에 나와 있는 거 알아? 길긴 한데 여러분, 소극성이라는 말은 나와. 그리고 앞뒤 논리 봐봐. 전혀 무리가 없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5번 답시 볼게. 다의 쇠락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 다의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 자, 미치는 거 얘들아, 개인 사이의 갈등이면 뭐 대 뭐의 갈등이야?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지.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의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가에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라는 말은 없고, 여기 봐, 우리 아까 지웠네, 체크했지. 개인과 뭐의 갈등? 세계의 갈등이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3번의 5번 답지는 전혀 보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잖아. 야, 그런데 잠깐만, 13번의 5번 답지만 앞뒤 논리만 보면 어때? 그럴듯하지 않아? 최랑이 이생만 안 들었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생이 최랑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갖는 거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의 답은 5번이 여러분 답이 되는 거고요. 자, 14번은 여러분 답만 갈게. 이거는 나하고 A만 읽으면 돼. 얘들아, 범이 죽었지. 자신을 위해서. 그럼 당연히 어때? 안타까워하지? 하면 A의 남주인공은 이생은 최랑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정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달리 서술상 특징 문제가 거의 안 나오거나 나와도 어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일단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 숙제가 여기가 오늘 숙제가 첫 번째가 고전소설 기출 6개를 푸는 거야 얘들아. 5개.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해서 꼭 풀어주는데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수필이 나온 단계로 고전소설이 이렇게 2개가 묶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거의 고전소설 하나만 묶인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 고전 여러분 감안해서 하면 될 거야. 오늘은 여러분 같이 끝내. 왜? 할 게 없어.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니? 됐어요? 다음 추석 때는 강의실이 약간 바뀔지도 몰라요, 얘들아. 알지? 그러니까 강의를 좀 확인하고, 아니, 목요일 수업은 그대로 여기서 여러분 하면 되겠고요. 강의실 바뀔지 모르니까 그거 여러분 확인해 나가고.